이렇게 2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김동영 기자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자, 여러분들의 이제 질문들을 최대한 좀 다 소화를 해 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챔피언스 필드 좌석 컵홀더에 개인 스테인리스 텀블러, 잉크 커피 선수 텀블러가 안 들어가던데 사이즈가 큰 컵홀더로 전체 교체 예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라고 누가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게 시즌 중에 교체는 힘들 것 같고요. 이게 야구장 자체가 구단 소유물이 아니잖아요. 시랑도 얘기를 해야 되고 바꾸게 되면 아마 구단 예산도 들어가겠지만 시 예산도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시즌 중에 그걸 교체하기에는 시간적으로도 아마 쉽지가 않을 것이고, 이제 후반기 시작하면 다음 주 같은 경우는 기아가 홈 6연전 이렇게 막 열리고 이러기 때문에 아예 길게 비우지 않는 이상 그걸 다 바꾸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당장은 좀 교체가 어렵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시즌 끝나고 뭐 논의가 있을 수는 있겠죠. 근데 지금 시점에서는 뭐 특별히 뭐 계획이 있다거나 그런 것까지는 아직은 아닌 걸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별히 뭐 좌석에 있는 그런 거를 교체한다거나 그럴 계획이 있는 것 같지는 않다. 그걸 바꾸려면 싹 다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2014년에 개장하고 이제 10년이 됐으니까 좀 좌석들도 약간 노후화된 것도 좀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색도 많이 바랬고, 그래서 아마 손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지금 당장 언제 합니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뭐 추진하고 있다거나 뭐 그런 움직임도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생각은 하고 있는 것 같다. 그래, 의자 이야기는 저희가 이 시간을 통해서 많이 구단에 전달을 했었죠. 예, 팬들의 이런 의견들이 있다라고 전달을 해드렸는데 그렇다고 합니다. 공공시설에 가깝기 때문에 예산도 좀 필요하고 뭐 그런 소소한 과정들이 좀 필요해서, 하여튼 뭐 아주 뭐 구단이 모르고 있는 건 아니니까. 구단도 뭐 좀 생각을 하고 있거나 뭐 그런 건 있군요. 네네. 근데 이제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그 뭐 이 방송을 종종 시청하신 분들은 아시지만 아마 아프리카 TV VOD나 유튜브 통해서 보시는 분들 중에 이제 새로 아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게 구단의 어떤 의지로만 되는 게 아니다. 그렇죠. 그 부분을 조금만 설명해 주세요. 우리나라는 법적으로 기업이 체육시설물을 소유할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챔피를 지을 때 기아도 돈을 냈거든요. 일부 부담을 했는데 전에 뭐 사실 현대차 그룹이나 삼성그룹이나 뭐 LG그룹에서 돈이 없어갖고 야구장을 못 치, 그건 아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1,500억이 들어간다. 눈 딱 감으면 쓸 수 있는 돈이긴 해요. 그렇죠. 근데, 그게 마음대로 안 되니까 이제 그렇게 된 거고, 기아도 그렇고 삼성도 그렇고 NC도 마찬가지고 지을 때 삼성이 500억인가 아마 투자했거든요. 그 대가가 운영권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아도 25년인가 운영권을 받아온 걸로 알고 있는데, 기아도 대충 비슷한 규모로 그 정도 투자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300억인가 400억인가 하여튼 그렇게 냈는데, 그걸 내면서 구단 운영권을 받아서 거기서 구단에 있는 모든 광고 수익 같은 거 다 구단이 가져가는 거니까. 그래서 대신 이 야구장의 소유물은 광주광역시예요. 그래서 관리 주체가 광주광역시 체육진흥과인가 뭐 그럴 거거든요. 그래서 주체가 따로 시설공단인 줄 알았는데. 시설공단인가? 하여튼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따로 있는데, 그래서 공공기관이 관여하는 공공시설물이기 때문에 구단 마음대로 막 할 수는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의자를 바꾼다거나 그러면 아예 싹 갈거나 뭐 그런 식으로 구찌가 커지기 때문에 시즌 도중에 바꾸기는 좀 쉽지 않습니다. 운영권 끝날 때 되면 재계약을 하겠죠? 당연하죠. 서류상에 뭔가 그렇게 변경사항이 있으면 해야 되는데. 근데 뭐 25년 뭐 이러면 한참 한 세월입니다. 한 세월. 아직 멀었어요. 한 뭐 10년 뒤니까. 네. 10년 더 뒤니까. 그 이슈는 아직은 아닌 것 같고. 세계적으로는 좀 다른 나라들은 소유를 하는 경우들도 있기는 있는 것 같아요. 일본 같은 경우는 소뱅이 야구장을 맞아요. 갖고 있죠. 예, 맞아요. 소뱅이 맞아요. 갖고 있고, 그 페이페이 돔이죠. 옛날에 야후오쿠 돔이었는데 맞아. 거기에 뭐 그거는 소뱅 거로 알고 있습니다. 미국도 의외로 구단 소유가 아닐 거예요. 그 양키 스타디움을 양키스가 짓고 기부 체납 형태로 뉴욕시에 기부를 하고 사용료를 내거든요. 근데 사용료가 연 1불입니다. 상징적이군요. 네, 연 1불. 그러니까 소유는 저쪽 뉴욕시 건데 주인은 사실상 양키스인 거죠. 그런 식으로. 그 약간 그 우리나라의 특수 케이스라고 하면 특수 케이스긴 한데, 기업들이 체육시설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나요? 그렇네.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기아 구단이 운동 유전체 분석을 위해 협약을 맺었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운동 유전체 분석이 무엇인지 궁금하고 어떠한 기대 효과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DNA 분석해서 이 선수가
뭐 질병에 걸릴 확률이 뭐가 있는지 그다음에 이게 인바디 테스트하는 거랑 거의 똑같이 나온대요. 그러니까 근육량이 얼마고 뭐 신진대사가 어떻게 되고 이런 정보들이 엄청 나온다는데 그러면 우리 근육이나 이런 거는 인바디 이렇게 하면은 다 나오잖아요. 체지방 얼마 뭐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는 좀 더 나가서 그렇지 사고 제외하고 뭐 교통사고 이런 거는 예측할 수가 없는 거니까 유전 정보들이 나오면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는 뭐 좀 TMI지만 가족력이 있었고 통풍이 있다거나 뭐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런 정보들을 미리 좀 취합을 해서 트레이닝 파트에서도 관리하기가 조금 더 용이해지잖아요. 너는 이쪽이 안 좋으니 이런 건 먹지 마라라던가 뭐 그런 식으로 그렇죠. 관리에 용이하기 위해서 이제 하는 건데 지금 총괄 트레이닝 코치분이 작년까지 SSG 계셨거든요. SSG에서 이 업체랑 이제 연이 좀 닿아서 샘플 테스트를 해봤대요. 몇몇 선수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어떻게 하는 거냐면 침을 이제 이렇게 요만한 캡슐을 주는 모양인데 아 코를 쑤시는 겁니까? 아니요. 캡슐에다가 이제 침을 이제 모아서 이 침을 업체에다 준대요. 그럼 거기서 분석을 해서 정보를 다시 알려주는 건데 그걸 해봤더니 의외로 괜찮더라라는 결론이 냈나 봐요. 근데 이분이 이제 기아로 옮기면서 다시 그쪽으로 연락이 돼서 이걸 한번 해보자라는 얘기가 나와서 이제 협약을 했고 저 협약 발표가 6월 20일인가 그랬거든요. 21일인가 뭐 그랬는데 그렇네요. 21일. 전반기에는 좀 시간이 맞진 않아서 못했고 아마 후반기 시작하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12일부터 19일까지인가 홈 6연전이거든요. 주말 껴가지고 요때 아마 침 다 취합해서 넘겨주면 정보 받아 이렇게 아마 될 것 같아요. 아 실제로 아직 하지는 네. 못해. 그럼 21일 날 했으니까. 네. 그 이후로 계속 원정이 있고 막 이래서 이게 사실 감독 코치 전 구성원의 침을 모아서 캡슐을 담아갖고 그것도 넘겨주면 일이다. 주고받고 하는 것도 일이기 때문에 좀 길게 홈에서 있는 시간에 해야 할 계획을 세웠는데 그게 이제 다음 주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면 이제 구단 설명은 사람이 뭐 선수도 다 웨이트를 하고 근육을 키우고 하지만 근육량은 다 다르잖아요. 근육량이 다르면 신진대사도 또 다르단 말이죠. 기초대사량이 달라지니까. 그럼 어느 시점에서 뭘 먹고 어느 시점에서 어떤 걸 하고 이런 정보들을 지금도 뭐 없는 건 아니지만 조금 더 이렇게 넓은 범위에서 데이터를 수집하겠다는 거죠. 그 수집해서 관리에 용이할 수 있도록. 그럼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선수들 다 지금 구단에서 사실 먹을 것도 좀 이거 먹지 마라 하고 막 하잖아요. 하는데 그것도 사람부터 케바케이기 때문에 말 안 듣는 사람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조금 더 이제 관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측면에서 이런 것도 한다는 거죠. 사실 다른 구단 안 하는 거니까. 그리고 처음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근데 기아가 이런 식으로 이제 참 이 단어도 좀 옛날 사람 같긴 하지만 최신 현대 과학 기술을 이용해서 최첨단 기술을 근데 그 뭐 신체 가동 범위나 이런 거 측정하고 뭐 이런 네. 것들도 계속 하고 있고 되게 잘해요. 그런 좀 거. 신식으로다가 구단을 요새는 많이 운영해.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악으로 깡으로도 필요하지만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네. 필요하지만 악으로 깡으로 하기 위해서는 그 전반에 이제 있는 것들을 이제 데이터로 이제 준비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악으로 깡으로의 최전선에 있던 팀이잖아요. 최전선에 있던 팀인데 그렇다고 지금 그 악으로 깡으로 정신이 사라진 것도 아니고 그것만으로 안 된다는 건 너무 잘 아니까 뭐 한 평에 투자한 것도 그 일환이고 시설 뭐 어디 나라도 안 빠지니까 부상 관리가 중요하다는 걸 너무 잘 알잖아요. 실제로 다친 선수는 언제든 나오기 마련이니까 그걸 조금이라도 막아보자라는 개념에서 뭐 이런 것까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최근에 기아 타이거즈가 손승락 퓨처스 감독을 1군 네. 수석 코치로 올리고 진가병 수석 코치를 2군 감독 오늘 문학경기장에 하이바 이렇게 일루에 나가 있던데 뭐 좀 배경이 어땠어요? 일단 구단 설명을 그대로 담백하게 전달을 드리면 쇄신 차원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과거에도 이런 경우는 많았거든요. 수석 코치를 퓨처스 감독으로 내리고 퓨처스 감독이 수석을 올리는 경우는 뭐 되게 허다하다면 허다한 일이어서 오늘 삼성도 그렇게 삼성은 싹 바꿨어요. 수석 그쵸? 코치부터 투타 다 바꿨습니다. 어복노랑이님 네. 그러니까 삼성은 좀 내부적으로 좀 이게 뭐 삼성도 구단에서 뭐 변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게 뭐 오피셜 설명은 뭐 다 마찬가지니까. 그렇구나. 최근 5연패가 좀 크게 작용했다고 보고 삼성 같은 경우는 기아도 한참 안 좋을 때 지난주 바꿨으니까 트러블이 있었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범호 감독 입장에서는 진계병 코치가 엄청 선배잖아요. 그쵸? 나이 차이면 한 7살, 8살 차이가 나는데 한 6, 7살 차이 나죠? 더 나겠다. 그러면 이제 수석 코치는 이제 거의 감독이랑 한 몸인데 애초에도 진가병 코치가 감독 후보이기도 했었고 그래서 시즌을 치르면서 뭐 안 좋다 나빴다라기보다는 본인도
자기보다 어린 수석 코치랑 같이 하고 싶은 생각도 좀 있긴 있었겠죠. 보기에 따라서는 손승락 코치가 1년 후배잖아요. 그래서 뭐 의견 차이가 뭐 있었다, 뭐 그럴 수도 있겠죠. 뭐 구체적으로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으나 일단 리버모 친정 체제를 좀 더 강화한다는 개념이라면 그렇게 나쁘진 않다고 봅니다. 나쁘지 않다고 그런 보고. 차원이면 예. 그것도 말이 되네요. 네, 그래서 진가병 코치가 또 뭐 퓨처스 쪽에서 육성, 뭐 삼성 때부터 육성은 뭐 나름 열심히 잘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손승락 코치가 2군에 있으면은 2군에서 성과들을 워낙 많이 냈기 때문에 뭐 구속이 그냥 뭐 너도나도 올라왔으니까. 근데 그 모습을 이제 1군에서도 조금 어떻게 케어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투수 쪽이 워낙 그때 좀 안 좋았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좋은 방향으로 가기 위한 결정이다. 만약에 뭐 사이가 뭐 정말 틀어지고 안 좋고 그랬으면 피처스 감독으로도 안 보내요. 아예 재활군으로 보내든가 하지. 아, 그거를 네. 좀 상징적으로 더 보여줄 때가 있군요. 그럼요. 밑도 끝도 없이 잔류군으로 가는 경우 있거든요. 아... 네, 예전에 그런 경우 좀 있었고 뭐 그런 뭐 의견 차이가 있고 뭐 그렇게까지는 뭐 굳이 그렇게까지 상하지 않으셔도 뭐 이미 벌어진 일이니까. 예. 재활군 메모, 잔류군 메모. 예. 예. 정재훈 코치랑 이범호 감독 얘기는 없지 않아요? 그러니까 거기 뭐 야구부장에 특별히 뭐, 예. 야구부장 그 선생님 방송에 예. 저 좀 의견 차이가 있었다. 경기 운영 가지고 뭐 이제 그런 얘기가 한번 이제 나왔었어요.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런 건데 웃긴 얘기긴 한데 감독과 수석 코치의 의견 차이가 있다고 하는데 수석 코치가 감독을 이길 수 있을까요? 그런 경우는 없죠. 없죠. 그런 경우는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런 경우는 최소한. 없고요. 예. 그러니까 근데 저도 근데 그거가 나왔을 때 뭔가 이제 안쪽이 시끄럽구나라는 네. 생각을 했었고 근데 이제 시끄럽지 않을 수가 없었겠지. 예. 당연히 팀이 그렇게 사단이 나는데 뭐 개인 방송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성적이 안 좋으면 시끄럽잖아요. 성적이 안 좋잖아요. 벨레이가 다 나와요. 그래 맞아. 진짜로. 별 넘은 소리가 다 나요. 잘 나갈 때는 안에서 치고받고 싸워도 얘기 안 나와요. 안 나와. 작년에 롯데 막 그랬을 때 뭐 네. 코치랑 싸웠다느니 뭐 별소리 다 나오잖아. 근데 이제 항상 그래. 못할 때는 그렇습니다. 예. 그런 게 맞아. 새어 나오는 거냐 그럼요. 안 나오는 거냐 네. 정도로 보시면 돼요. 네. 사람 사는 데인데 어찌 안 그러겠어. 그럼요. 거기 다 어떻게 하오 지내냐. 100명 단위가 모인 게 어, 선수단인데. 그리고 거기 안에서 정치질 왜 없겠냐. 당연히 한국 내에서 정치질 없는 집단이 어디 있어. 네. 그렇게 믿는 게 더 순진하다고 생각해야죠. 의견 차이가 당연히 있는데 하나의 공통된 목표를 가지고 성과를 내냐 못 내냐. 요게 그럼요. 더 핵심이라고 네. 저는 봐요. 결국에는 그럼요. 불화가 있는 것 같아. 어쩌지 이런 것보다는 불화 당연히 있겠죠. 네. 뭐 그 정도 생각이 되고 다만 궁금한 건 이 질문 참 잘 주셔서 저도 이제 오늘 넣었는데 손승락 감독이 네. 1군에 올라온 관계로 조대현, 김기훈 선수를 비롯한 집중 코칭하는 선수들은 좀 어떻게 계획을 잡냐 이런 질문 주셨는데 상당히 좋은 질문인 것 같아요. 네. 뭐 간단하게 보시면 그냥 퓨처스는 감독만 바뀐 거예요. 기조의 변화는 없고요. 조대현, 김기훈은 그냥 중간에 뭐 지금 시점에서 육성 정책을 바꾼다 그런 거 하나도 없고 그냥 계속 꾸준히 계속 갑니다. 물론 이제 손승락 감독이 퓨처스 감독이 없다는 게 아쉬울 수는 있겠지만 구단의 운영 규조가 바뀌는 게 아예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지금 그 구단에 오늘 이제 물어본 바로는 뭐 당장 올 시즌 중에 뭐 1군에 잘하면 올리겠지만 억지로 뭐 올려서 1군에 테스트하고 이럴 일은 없을 것 같고요. 그냥 길게 보고 육성하고 있으니까 구단 기조 자체가 바뀌지 않는다. 그리고 조대현, 김기훈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선수들도 지금 젊은 선수들 이제 몇 명 타깃 잡아서 지금 키우려고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진가병 수석 코치가 퓨처스 감독으로 가서 퓨처스가 싹 바뀐다? 그럴 일은 없습니다. 퓨처스는 감독이 바뀐다고 해서 전체가 기조가 바뀔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에요. 왜요? 1군이 케어하는 곳이죠. 1군 감독이 바뀌면 많은 것을 바뀌겠지만 퓨처스 감독이 바뀐다고 퓨처스 기조가 바뀐다? 그거는 그 기조는 구단이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좀 생각하는 거랑 뭐 다른 체계가 네. 있는가 보네요. 네. 퓨처스는 선수 잘 만들어서 1군에 올리는 조직이지 거기서 뭐 꼴찌한다고 누가 뭐라 합니까? 안 하잖아요. 그거는 그렇던데. 네. 아니 그래서 저도 이제 항상 손승락 퓨처스 감독 시절에 손승락 감독이 막 활약하는 거 좋고 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시스템이 있어야 된다. 이게 네. 한 사람에 의존해서 이렇게 마에스트로가 돼서 지휘가 되면 안 되고 네. 시스템이 있어야 된다. 이제 그런 생각을 늘 했었는데. 저번 방송에도 말씀드렸지만 조대현, 김기훈은 전담으로 트레이너도 붙여놨고 오. 네. 그래서 케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바뀔래나? 뭐 이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 유튜브 댓글이나 가끔 이제
2사 드래프트. 예. 그러니까 작년에 지명돼서 올해 막 첫 시즌을 맞이하는 선수들 뭐 특히나 뭐 시즌 초반에 전미르 지금 두산의 마무리 역할을 하고 있는 김태견 이런 선수들이 있어서 조대현을 보고 싶다. 조대현은 어디 있느냐. 가끔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네. 저는 설명을 많이 했으니까 기자님이 그런 부분을 좀 한번 설명해 주세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고졸 신인이 1년 차에 1군에 자꾸 보인다? 저는 좋은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만큼 기존 선수가 안 좋다는 얘기잖아요. 19살짜리한테 너무 많은 걸 바라면은 그 팀이 안 좋다는 얘기로도 저는 그렇게 읽히거든요. 김태견 선수는 너무너무 공이 좋으니까 쓰는 거고, 근데 불펜으로 쓰는 거는 뭐 얼마든지 쓸 수 있고, 황준서 선수 1군에 올렸다가 첫 경기 잘 던지고 두 번째 잘하고 차차 하다가 이제 지금 에너지 레벨이 어떻게 많이 됐어요? 떨어졌죠. 그러니까 고졸 신인들은 특히나 고졸 신인들은 요즘 고등학교 뭐 주말 리그 하면서 경기 수 적어졌죠. 예전만큼 막 한 게임 다 책임 못 지죠. 105구 그 제한이 있으니까. 이닝도 적고 투구수도 적고 1군에 프로에 와서 1군에서 적응하기 결코 쉽지 않습니다. 첫 시즌 때는 2군에 푹 썩히는 게 저는 차라리 낫다고 봐요. 낫다고 보는데 뭐 없으니까 갖다 쓰는 경우는 있겠죠. 두산도 김태경 선수가 잘하니까 망정이지. 불펜이 탄탄하게 돌아갔으면 그 친구가 1군에 올라왔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지금 기아가 조대현 선수가 절실하게 필요하냐? 그렇게 그렇죠. 생각하시나요?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푹 익혀서 선발로 키운다고 하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도 잘 나가는 신인 보고 싶어요. 다 좋은데 저는 반드시 고졸 신인 1라운드, 2라운드가 데뷔 첫 시즌부터 1군에서 날아다녀야 되냐? 맞아.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맞아요. 제가 이제 일본 야구를 올 시즌부터 이제 쭉 팔로우를 하는데 네. 되게 부러워. 그러니까 지금쯤에 일본 야구는 지금 선발들이 좀 휴식들이 많이 들어갔어요. 네. 그리고 육성하던 친구들이 올라오는데 얘네가 완전 생루키도 있기는 있는데 거의 없어. 생루키가 없죠. 네. 쭉 묵혀서 나온 애들이야. 그게 나는 너무 부럽더라고. 진짜 부럽더라고요. 사람이 많으니까. 사람 많아. 사사키 뭐 요즘이야 욕 좀 먹고 있지만 사사키 아예 1년 그냥 공도 못 잡겠는데. 그게 가능하냐고. 이럴 때면 김태견한테 공 네. 너 만지지 마 이래봐. 네, 난리 나는 감독 거죠. 뭐가지 날아가지. 네. 자 다음 넘어갈게요. 저도 이건 참 궁금했는데 장현식 선수가 다른 기아 타이거즈 그리고 이제 출전 횟수는 리그에 굉장히 손꼽히는 수준입니다. 다른 불펜 투수에 비해 많은 이닝을 던지고 있는데 후반기 관리해줄 계획이 있나요? 추가해서 불펜 투수 후반기 구상이나 휴식 계획 등이 있는지 이런 계획을 그래도 염두에는 두고 있는지가 좀 궁금했어요. 네, 이거는 감독님이랑 이병호 감독님이랑 통화를 잠깐 했는데 장현식이 이닝이 좀 많다는 거는 본인도 당연히 알고 계시고요.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넓게 보면 뭐 휴식까지 포함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체크하고 고민하고 있는 중이라고 하시고 투수 파트랑 계속 논의하고 있고 장현식 선수의 가장 이제 팬들이 우려하는 부분은 멀티 이닝이잖아요. 2이닝씩 던지고 하니까. 그렇지. 예. 횟수도 있고. 이닝이 많은 이유가 등판 경기도 경기지만 이닝이 많은 건 멀티 이닝이 많아서 그런 거거든요. 롱리리프 역할을 할 수 있는 기아에 몇 안 되는 투수이다 보니 그래서 이제 좀 많이 등판하는 감이 있는데 감독님도 그 부분 알고 있고 만약에 2이닝 30구를 던진다. 예를 들어서 2이닝 30구를 던진다 그러면 다음날 무조건 쉬고 뭐 15개 안으로 끊는다 그러면 뭐 2연투까지는 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나름대로 구상을 하고 계획은 세워서 가고 있는 중인데 저는 후반기에도 이렇게 갈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아까 감독님도 잠깐 그런 말씀 하셨거든요. 어떤 얘기인가요? 이대로 가면 퍼져요. 음... 퍼질 수 있다고 보거든요 저는. 지금 43인이던가 그랬던 것 같거든요. 감독님은 뭐라고 했나요? 감독님도 이제 투구수를 보고 이제 관리를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좋네. 그래서 이 상태로 막 너무 넉넉히 막 쓸 거라고 생각하진 않기 때문에 조금은 덜 걱정하셔도 되지 않을까. 그리고 장현식 선수가 NC 때부터 공통적으로 이어지는 부분이 한 10개 던져야 공이 좋아. 그런 점 있잖아요. 그래서 그 생각을 또 안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걸 정확히 보여준 게 어제 경기였지. 네. 그래서 15에서 39 구간이 공이 너무 좋아서 그 부분까지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매력적이다. 참 감독 입장에서. 네, 그 감독 입장에서는 그게 참 좋은데 안 쓸 수는 없고. 그러니까 롯데랑 그 네. 사단 났던 경기도 네. 장현식이 어찌 됐든 간에 장현식 선수가 그걸 막아주는 거잖아. 계속 그렇죠. 막아주면서 거기까지 네. 가는. 근데 저는 후반기에 제 의견을 좀 더 추가하면 임기영 선수가 우타자만큼은 조금만 더 잡아주면 맞아요. 역할이 확 줄어. 네. 그러면 2번 나올 게 한 번이 되고 휴식이 자연스럽게 그렇죠. 생긴다고 네. 봐요. 저는. 그러니까 불펜 투수를 엔트리를 말소해서 열흘씩 쉬게 한다. 이거는 솔직히 운영상 쉽지가 않거든요.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선발은 한 번 엔트리 빼면 한 번만 빠지면 되잖아요. 5일 로테이션이니까. 재수 좋으면 비도 와. 네.
선발은 좀 용이한데 불펜은 진짜 극한의 상황이 아니라면 엔트리 빼는 것도 쉬운 결정이 또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구단에서도 언제쯤 한번 엔트리 뺄 거면 이 말을 못 하는 거예요. 그 쉬운 일 아니에요. 그 말을 어떻게 하겠어요? 지금 리그에서 그렇게 돌아가는 팀이 없어. 네. 그래서 이제 뭐 월요일 경기 껴서 이틀을 쉬게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그치.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장윤식 선수도 그렇게 아마 운영이 될 겁니다. 근데 오늘 또 김동경 기자님이 직접 감독님과 또 통화를 해주셔서 예.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직접 뭐 투구수나 뭐 이런 상황들을 인식하고 있다면 네. 그래도 좀 이렇게 흘러가게만 두고 보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해봅니다. 네. 잘. 현장에서 그렇게까지 막 굴리진 않으니까요. 근데 좀 기아는 양반이에요. 돌리는 게. 지난번에 김동영 기자님이 얘기해 주셨는데 이거를 하나를 알려면은 이범호 감독과 통화해서 뭐 이런 알고 뭐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어봐서 아는 게 있고 운동 유전체 분석은 이범호 감독한테 물어봐도 그건 뭐 총괄 트레이닝 코치한테 전화해서 물어봤고요. 네. 뭐 이제 다 물어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솔직히 전화를 고봉로 호랑이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봉.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소케님이 뭐 전날 전전날 질문을 주시잖아요. 이렇게 보고 있으면 어딜 전화해야 되지? 그 뭐 예를 들어서 운영팀 누구, 트레이닝 파트 누구, 단장님, 감독님 뭐 전화 사실 이거 준비하면 저도 전화 은근히 많이 돌려야 되거든요. 맞아요. 그렇습니다. 예. 뭐 아무튼 그러니까 조금 도와주시면. 예. 그래 여러분들이 많이 쓰고 이 방송만 유지가 되는 게 네. 김동영 기자님을 도와주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 뭐 아니 감사합니다 항상. 네. 또 앞으로 계속 갈게요. 컨텐츠를 또 채워 나갈게요. 그럼 여러분들이 감사합니다. 주시겠지. 우리 혜영이님도 50개 감사합니다. 네. 날카로운 질문 한번 하겠습니다. 실책 문제와 관련해서 기아 타이거즈 코치 변화지는 없을까요? 라는 날카로운 질문을 해주신 분이 계십니다. 감독님 말씀으로는 코칭 스태프 변화는 없을 것이다라고 하셨거든요. 뭐 그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네, 지금 인원으로 잘 꾸려가야 한다라고 말씀하셨고요. 뭐 실책이 많다는 걸 구단이 당연히 모르진 않겠죠. 모르진 않을 텐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당연히 구단이 체크를 해야 될 부분이긴 하지만 코치를 바꾼다고 실책이 줄어들까요? 그러면 질문을 네. 바꿔서 실책을 줄이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저는 훈련밖에 답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기아 경기 잘 보면 뭐 저희는 좀 일찍 가니까 현장을 홈 게임 때는 일찍 나와서 훈련하거든요. 수비 훈련 되게 많이 해요. 의외로. 예. 그 뭐 하여튼 많이 하는 것밖에 답이 없는 부분이긴 한데 실책이 이렇게 많을 줄 구단도 몰랐겠죠. 아니 근데 근래 제가 10년간 방송하면서 네. 이렇게 헤맨 적은 처음 이렇게 실책 보거든. 많은 건 처음이니까 사실 실책은 약간 전염성이 있어가지고 맞아요. 김도영 선수가 워낙 실책이 좀 많다 보니까 자꾸 실책 기사 나오고 막 그러니까 더 막 움츠러드는 것도 있는 것 같아 선수들이. 아 그러네. 네. 아 전반기 20 달성이 실패로 무상 20 전반기 달성 최초의 클럽을 개설 실패했네. 김도영 선수랑 그런 실책 얘기 혹시 해보신 적 있으세요? 김도영 선수랑 실책 얘기는 해본 적 없는데 사실 기자들도 좀 조심스럽긴 해요. 사람이니까. 네, 선수한테 가서 잘하는 거 물어보고 싶지. 맞아. 실책 왜 이렇게 좀 그렇잖아요. 그러면 물어본다고 한들 예전에는 뭐 저도 물어본 뭐 그런 얘기를 아주 안 물어본 건 아니니까 선수를 대체로 다 열심히 하죠라고 하지. 자기가 왜 실책이 많은지 자기들도 몰라요. 그러니까 실책을 하죠. 아니 뭐 알면은 했겠어. 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삼성의 김지찬 선수 같은 경우는 명확하잖아요. 송구가 안 된다. 송구 입스 뭐 명확하게 답이 나오는 경우를 제외하면 뭐 때문에 실책을 한다는 콕 집어서 뭐 원인을 분석하기가 쉽지 않은 것도 사실 거기 맞거든요. 일루에 왜 던졌겠어? 귀신의 그러니까 씌운 약간 거지. BQ도 있는 것 같아. 예? 야구 IQ도 있는 것 같아. 확실히 센스. 근데 나는 센스 과사용이라고 좀 생각하는데 그 순간 그런 것도 있죠. 예, 네. 그러니까 그 센스를 너무 많이 이렇게 해서 부리다가 이렇게 해서 하면 더블 오히려 되니까 더,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 그 네. 가능성도 있다고 봐. 그게 뭐 저 2017년도 양의지 김주찬 선수 런다운 때 맞아. 네, 일루 밟을 때 그런 거잖아요. 될 것 같거든. 그 순간에는 또 따당해서 근데 이제 네. 그게 이제 원래 길이 아닌데로 네. 가야 센스가 부려지는 거니까.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현재 구단의 설명은 그렇다고 합니다. 네. 또 뭐 훈련도 많이 한다는 네. 또 얘기도 있었고. 예. 좀 부드러운 얘기 좀 해볼까요? 아 좀 반가운 얘기 좀 해보자. 아 이것도 반가운지 안 반가운지 모르겠다. 자 반가운 뉴스도 있을 거야 이거. 네. 2군 선수들의 퓨처스 선수들의 근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먼저 장민기 선수. 오른쪽 무릎이 좀 안 좋아서 재활을 계속 하다가 최근에 이제 수술을 무릎 연골 제거술을 받아서 올 시즌은 힘들 것
없고요. 기록이 없길래 왜 그러냐 해서 좀 궁금했는데 물어봤더니 수술했다 그래가지고 무릎 수술은 시간이 좀 오래 걸려요. 그렇죠. 재활까지 다 하려면 힘들겠다 재활하기. 연골을 제거하면 진짜 그 근처 근육에 진짜 빡빡하게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몸 만드는 거까지 하면은 올 시즌은 힘들 것 같고 저도 통화하면서 이 친구 안 풀리네 싶었는데 올 시즌은 보기 힘들 거라고 생각하시는 게 마음이 편하실 겁니다. 우선은 구단을 통해서 정식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네네. 이제 인스타에도 뭐 이제 올렸었다며. 근데 이제 정확히 우리가 오피셜하게 알 수 있는 부분이 없었으니까 이제 그렇게 물어본 거고. 다음에 황대인 최근에 퓨처스를 경기 뛰고 나가고 있어요. 네. 네. 감독님께 언제 올리실 거예요? 그랬더니 올라오면 힘이 될 선수이긴 한데 컨디션을 봐야 된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달리기가 완벽하진 않은 모양이에요. 완벽해질 수 있습니까? 아니 뭐 어쨌든 간에 예. 저 선수가 불안감을 없애야 되니까 햄스트링 워낙 아니, 크게 다쳤어. 빨라질 수 있느냐는 질문이었습니다. 제가 잘생겨질 수 있는 거랑 뭐가 다르죠? 황대인 선수 본인에게 물어봤습니다. 저는 뭐 양상무 많이 들어가지고 뛰는 것까지 완벽해지면 올릴 생각이다라고 하셨는데 어쨌든 실전을 소화하고 있다는 거는 반가운 소식이죠. 생각보다는 좀 빠르게 네, 뭐 갑자기 팡 하고. 뭐 8월 그러더니 이달에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아 타이거즈가 부상 선수 이거를 엄청 되게 보수적으로 보수적으로, 잡아. 예. 그리고 얘기도 안 해줘. 물어봐도. 기자님이 물어봐도 얘기도 안 해줘. 그래요. 엄청 보수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사에 보는 건 진짜 최후반 계획이야. 그러니까 가끔 보면 좀 빨리 올린 거 아니냐라는 질문들이 좀 올라와요. 네. 근데 어차피 엄청 이게 맥시멈으로 잡아놨던 네. 거를 좀 줄이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왜 그렇게 보수적인지도 궁금하네. 이게 왜 그랬냐면 제가 10년을 이걸 보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기자님들 통해서 물어봤잖아. 이게 온라인으로 나가서 누가 뭐 소대수가 7월 말에 온다더라. 근데 7월 말에 못 왔어. 이 새끼들이 이렇게 된 거야. 이 새끼들이 7월 말에 온다고 했는데 아이고 이거 관리가 안 되는구나. 네. 사단이 났구나. 빨리 올리다가 네. 이렇게 붙더라고 꼭 얘기가. 진짜로. 그러니까 엄청 조심해. 기아 타이거즈가 네. 뭐를 얼마나 조심하냐면 아무 말도 안 해주려고 해. 네. 진짜로. 기아가 얼마나 조심스러우냐면 다른 구단에 있다가 기아로 오신 뭐 프런트는 그럴 일 없지만 뭐 코치라든가 뭐 트레이너라든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다른 구단에 있을 때는 누가 다쳤다고 다쳤나 보다 하고 만대요. 근데 여기서 다쳤다 그러면 왜 다쳤어? 언제 다쳤어? 얼마나 다쳤어? 언제 돌아와? 이게 연타가 막 터진다는 거야. 팬들이 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와 인기팀 맞다. 전국구 인기팀 맞다. 이런 생각이 확 들더래. 부상을 당하는데 팬들의 잘못은 없을까요? 그렇게 나오니까 막 처음에 자기도 당황을 했다는 거예요. 와 이렇게까지 물어본다고? 왜 이렇게 당황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그 인기팀 뭐 전국구 원탑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기아는 너무 전국구 인기팀이니까 막 새삼스레 체감하고 있다고 막 그런 얘기를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한 타석이 굉장히 조심스러운 팀이에요. 이 네. 팀이 진짜로. 그리고 누구 좀 못하면 아픈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이제 아픈 거 아니냐? 기겁을 하는 거지, 이제. 빼라, 뭐 커말 자격증을 따세요. 토익 공부를 하세요. 뭐 그러니까 옛날에는 야 너 공장 가라 막 이랬거든 채팅이. 근데 요새는 커말 자격증을 따세요. 그럴 것이면 요새 이러니까. 예. 다시 진지한 내용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반가운 소식을 전해드린다고 했으니까 윤도현 선수. 윤도현 선수는 구단 예상은 8월에서 9월 요 사이 정도 일본을 복귀를 상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럼 퓨처스는 좀 더 일찍 뛰겠네요. 네, 좀 더 일찍 뛸 수 있을 것 같고 일단 재활 쪽에서는 막 급하게 막 생각하지는 않고 있고요. 아직 손에 박은 핀을 뽑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작년에 거기 핀 박은 상태로 훈련하다가 좀 통증 생기고 이래서 그 학습 효과가 생겨갖고 다 다스리고 하자라는 결정을 내려서 이참에 군대를 가자라는 생각을 했나 봐요. 구단에서 공익인데 그것도 처음 알려진 정보인 것 같습니다. 공익인데 대기자가 너무 많아가지고 뭐 공익 장기 대기 면제도 있고 이렇잖아요. 공익이 그래요? 맞아. 들은 부산 것 이영하 같아. 선수가 장기 대기 면제거든요. 너무 1년 반인가 기다리면 면제인가 2년인가 그렇다는데 어쨌든 간에 그래서 공익을 안 받아준다는 거예요. 신청을 하고 싶은데 신청을 안 받아주는 신청 페이지조차 뜨지 않는군요. 네. 공익 신청 페이지조차 뜨지 않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군대를 차라리 이참에 보냈으면 좋겠는데 공익이 그렇다고 뭐 억지로 현역을 보낼 수도 없잖아요. 손에 삔박을 났는데.
그렇지. 네. 몸 쓰는 사람인데. 그러니까요. 그래서 아픈 선수 억지로 현역 보낼 수도 없고 그래서 공익을 가서 이제 이참에 군대 해결을 하자라는 얘기를 했는데 공익 신청이 안 돼서 신청만 되는 아, 순간 바로 맞아. 가고 싶다 뭐 가겠다는데 못 가고 있는 그런 맞아. 상황이에요, 팬들이 이참판에 군대를 갔다 오자. 네. 원래 다른 단어였지만 군대를 네. 다녀오자 이런 얘기들을 했는데 똑같은 생각을 했네. 네, 이참에 군대 해결하는 것도 괜찮겠다 해서 알아봤는데 뭐 안 받아주니까 지금 답답하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다고 합니다. 네. 아무튼 뭐 아니 근데 9월 10월쯤 또 볼 필요도 없게 9월쯤 1군에 9월? 네, 네. 8, 9월 뭐 얘기하는데 8, 9월이면 너무 크잖아요 단위가. 네, 뭐 8, 9월이라고 뭐 구단 설명은 그런데 뭐 사실 그러니까 구단의 설명은 그거예요. 지금 막 기아가 윤도현이 막 어마어마하게 반드시 있어야 되는 이런 선수가 아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여유가 좀 있는 편이고 하니 완전히 다스리자라는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내가 이거를 누가 질문을 했으면 했는데 나도 질문을 한다는 게 내가 어디서 얼핏 들었는데 채팅창에서 봤는데 헤드퍼스트 슬라이딩 기아가 1루에 하면은 벌금이 1,000,000원이다. 이 얘기 어디서 나왔어 지금. 1,000,000원이요? 그러니까 상징적인 거지. 니네 아예 할 생각 말아라. 그러니까 네. 그런 얘기 있는데 나중에 혹시 기회 되면 알겠습니다. 물어볼게요. 나중에 혹시 기회 되면은 와 1,000,000원? 저거 그냥 본능적으로 하는 거라 갖고 조금 저는 본능적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제는 뭔가? 안 하잖아요. 안 하잖아. 인지하잖아. 네. 인지하잖아. 그리고 자꾸 다ቻ 롯데의 그 누구야 저 이루수 지금 보는 저 고승민 예. 선수. 저는 그러니까 기아 팬들은 이제 보면은 헤드퍼스 슬라이딩 보면 깜짝 놀라 막 이제 네. 아예 없어졌으니까 너무 위험해. 사실 헤드퍼스트 슬라이딩이 더 느린데 그냥 달려가는 게 난데. 근데 물어보면은 본능이 왔는데 아니야. 본능 아니야. 인지할 수 있어 이거. 고칠 수 있는 부분이야. 안 하잖아. 금융치료하면 돼. 맞아. 1,000,000원 걸면 돼. 자, 다음. 치료. 예, 뭐 그렇습니다. 자, 부상자 업데이트를 했고요. 이 부분도 좀 궁금했습니다. 예년에 비해 박찬호, 최원준 도루 성공률이 떨어지는데 팀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는지. 이것도 감독님께 여쭤봤는데 일단 박찬호, 최원준 두 명한테는 그린라이트를 준 상태고 본인이 이제 뭐 상황만 되면 뛰는 건데 김도영은 그린라이트가 아닌가요? 아닌 것 같아요. 김도영은 뭐 경기마다 그때도 다르겠지만 어쨌든 최원준, 박찬호한테는 그린라이트를 준 상태고 이게 상대적으로 기아가 많이 뛰는 그러니까 그 뛰는 선수가 좀 적잖아요. 다른 팀, 제한돼 있죠. 다른 팀과 비교했을 때 그래서 좀 집중 견제를 받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고. 그렇게도 볼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최원준, 박찬호가 1루 있으면 투수가 슬라이드 스텝이 더 빨라진다거나 그런 모습이 좀 있나 봐요. 감독님 보시기에도. 그런 거 우리가 못 보는 네. 거니까. 슬라이드 스텝이 좀 빨라지는 것도 좀 보이는 것 같다. 뭐 이렇게 하시고 그리고 그렇게 되면 도루 타이밍 잡기도 되게 어렵거든요. 이게 1점 몇 초로 싸우잖아요. 그러면 1점 몇 초가 뭐예요? 네. 결국에는 그러니까 0.2초 막 이러잖아요. 팝타임도 네. 포커스 팝타임 2초 언더해야 되고 뭐 이런 게 있으니까 그러면 0점 몇 초 놓고 내 눈썰미랑 상황 보고 뛰어야 되는데 이 도로라는 게 참 이게 리스크를 안고 하는 거다 보니까 어깨를 움직였죠. 갬블 도로예요. 예. 그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 이제 그린라이트를 주긴 줬는데 이게 참 또 뜻대로 안 되니까 본인도 좀 답답한 모양이야 또. 그래갖고 계속 이제 그래도 계속 뛰라고는 한대요. 계속 뛰라고 하는데 이제 결과가 상대적으로 작년하고 재작년 비교하면 좀 안 좋으니까 그래도 뭐 그렇다고 몸살이 필요 없이 그냥 그래도 계속 뛰라고 주문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냥 우리가 왜 이렇게 박찬호, 최원준은 도루 성공률이 떨어지지? 리그 도루 성공률은 엄청 높아지고 있는데 네. 그냥 우리가 이런저런 생각만 하고 막 그랬었는데 이렇게 들으니까 또 그럴 수도 있구나. 그리고 네. 김도영은 그린라이트를 뺏어버린 뭐 뺏었다기보다는 그러니까 너 좀 덜 뛰어라 이거 아니에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김도영은 김도영 그린라이트 주면 하루 종일 뛰어다닐 것 같아. 많이 뛸 필요가 없잖아요. 김도영이. 아니 저렇게 멀리 치는 타자가 뭘 자꾸 뛰기는. 그러니까 김도영 선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2사 시즌 김도영은 리그에서 OPS가 1위입니다. 리그에서 장타율이 제일 높은 타자예요. 리그에서 가장 장타, 그러니까 평균 로타수가 높은 타자예요. 그래서 호타 준족으로 생각을 물론 할 수 있지만 굉장히 이제 다른 유형의 선수로 계속 성장이 급속도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어요. 진짜 빠르게. 그럼요. 예. 그리고 김도영 선수는 자기가 누구보다 잘 알잖아요. 다치면 큰일 난다는 걸.
다쳐서 경기 못 뛴 시간 동안 얼마나 본인이 힘들었겠냐는. 비싼 수업료. 네. 그러면 작년에도 86경기가 나왔잖아요. 100게임을 뛴 적이 없다고요. 그래 맞아요. 네. 풀시즌 처음이긴 해. 네. 그래서 지금 자기가 막 신나서 지금 막 하고 있는데 자기도 모르게 체력은 떨어져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내가 안 되는 순간 확 소급돼서 온단 말이에요. 그게 또올 거야. 그럴 때 또 물론 바른 슬럼프가 없다고 하지만 몸이 완전하지 않을 때 뛰다가 어디 뭐 띡 하는 순간 그냥 확 가는 거야 그냥. 발목 돌아가는 네. 순간이에요 진짜. 발목 돌아가는 순간이고 뭐 헤드퍼스트 가다 손가락 맞아. 그러면 또 시즌 끝나요 그냥. 안 돼, 안 돼. 그러니까 굳이 김도영한테 도루를 저는 그럴 필요 없다고 봅니다. 네.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컨디션 업데이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도 20경기 계속 나오는데 박준표 선수 좀 궁금하긴 해요. 네, 지금 뭐 박준표 선수나 윤중현 선수까지 포함해서 사이드암들은 항상 콜업 대기 상태죠. 1군에서 아, 그래요? 부르면 올라가고 1군에서 부르면 올라가고 갔다가 뭐 내려가면 내려가고. 그러니까 뭐 어디 윤중현 선수가 이제 최근에 더블헤더 때 올라왔다 바로 내려갔었는데 뭐 안 좋은 건 아니니까 필요하면 언제든지 1군에서 부르면 올라가고. 네. 구단의 설명이 예. 본인들도 열심히 하고 있고 컨디션 계속 올리려고 노력하고 있으니까 사실 지금 1군에서 불펜이 필요하다 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이쪽 선수도 아닐까요?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당장 뭐 어디 아프거나 뭐 안 좋거나 이런 게 아니라 2군에 계속 나오면 네, 퓨처스에서 이제 준비하고 있으면 올라올 거죠. 네, 올라올 겁니다. 이주영 선수 얘기도 조금 이따 할게요. 그 다음에 김현수 선수도 이제 선발도 좀 나오고 퓨처스 이제 네. 나오더라고요. 저 이제 퓨처스에서 올 시즌은 선발로 계속 돌고 있는데 기록 경기 보신 분들 당연히 계시겠죠. 좀 들쑥날쑥하죠. 6이닝 무실점도 했다가 4이닝 60점도 했다가 막 60점도 했다 이런 식이라 가지고 이게 이 기복의 폭을 좀 이렇게 잔잔하게 죽이지 않는 이상 1군에서 보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이게 뭐 다른 선수들하고 다 똑같이 적용이 되는 건데 제거 안 되면 못 올려요. 제거 안 되면 못 올리고. 구단의 좀 디테일한 설명은 어떤 부분이었어요? 김현수 선수에 대한 건? 제구죠, 제구. 제구고 뭐 강희준 선수 뭐 이어가면 강희준 선수도 여긴 대놓고 제구 안 잡힌다라는 표현이 나오는 바람에 너무 타자랑 싸워야 되는데 너무 자기랑 싸우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런 시기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 선수 왜 안 올라오지? 올라올 때 되지 않나 싶은데 못 올라오면 제구가 안 좋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홍원빈 선수도 궁금하신 분도 계셨어요. 아, 예. 허리가 조금 또 알차게 컨텐츠를 채워가 보겠습니다. 예. 홍원빈 선수는 허리가 디스크 증세가 좀 있어가지고 최근 2달 정도 재활을 했다고 하고 뭐 수술 받을 정도까지는 아니고 재활을 했고 아마 이제 9일부터 퓨처스 리그가 다시 후반기가 시작하니까 그때쯤 되면 뭐 재활도 얼추 끝날 것 같고 아 그래요? 네, 합류할 것 같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오. 아니 저 방송하기 전에 이제 설명을 좀 들었는데 허리까지만 들어서 아이고 허리 디스크가 무슨 전염병도 아니고 저 김유신 선수도 그렇고 그랬는데 뒤에를 들어봤었네. 아, 근데 저도 처음 듣는 다 설명이에요. 일부러 방송에 들으려고. 네. 그 다음에 NC 박건우 말고 기아에도 박건우 선수가 있어요. 예. 여기 또 제구입니다. 뭐 93진 23볼넷 지니까요. 기록이 보여주는 거라 좀 더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냥 뭐 계속 네.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네. 특별히 어디 아픈 데는 아니고 그런 건 아닙니다. 예. 다만 특별히 아팠던 선수가 있습니다. 고종욱 선수인데요. 아유 참 이게 저희가 웃는 게 아닙니다. 네, 예. 참 이게 고종욱 선수 1군에 올라오면 솔솔하게 잘 쓸 수 있는데 이게 참 원래 뉴스가 뭐였냐면 예. 저희가 전해드렸던 게 그때 어디가 조금 안 좋았는데 6월 말에 퓨처스 경기 이제 나갑니다라고 설명을 지난 방송 때 해드렸어. 네, 저도 계속 보고 있었는데 이게 기록이 안 나와요. 안 나오길래 뭐지? 하고 이제 오늘 물어봤더니 퓨처스에 6월 말에 합류했는데 합류한 첫날 외야에서 펑고 받다가 발목이 돌아가갖고 그 워닝 트랙의 잔디랑 흙 사이 그 경계선 부분에 이제 띡 걸려갖고 이제 발목이 조금 돌아갔대요. 그래서 많이 부어 있어가지고 부러진 건 아닌데 인대 쪽이니까 부어 있어갖고 그걸 이제 가라앉기까지 기다려야 되는지라 졸지에 또 시간이 필요하게 된 그런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얼마나 본인이 답답하겠어요. 뭐 다 낫고 이제 왔는데 그 심각한 얘기하는데 채팅으로 웃기지 마. 타격만 연습하지.
하지 마. 유튜브에 이 부분 빼야지. 고종호한테 타격하라 그러면 하지 어떻게 마. 수비 잘해야지. 그래서 연습은 해야 될 거 아니야. 아, 펑고란 참 위험한 것이군요.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그 이제 외압 폰고니까 타공에서 이렇게 따라가다가 이제 상대적으로 아랫단에 조금 삑했나 봐요. 그래서 오자마자 그렇게 돼갖고 좀 구단 관계자분도 허탈한 웃음을 지으시던데 복귀 첫날 그랬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우선은 가라앉기를 기다리고 있다. 네,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래도 궁금한 선수들 저도 덕분에 알게 되었습니다. 2군에서 콜업될 만한 선수를 궁금해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 질문을 제가 웬만하면 빼는데 워낙 많은 분들이 주셔가지고 좀 넣었어요. 예, 그래도. 이거는 감독님께 여쭤봤는데 오. 이번에 좀 올릴만한 선수 있으십니까? 그랬더니 아 누구 이군 감독이 이범호 감독님을 예. 여쭤봤는데 좀 올릴만한 선수 좀 없으세요? 그랬더니 마땅히 지금은 뭐 보이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하셨고 1군이 지금 잘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뭐 변화를 준다거나 그럴 당분간은 뭐 그럴 생각은 없으신 것 같고 당연히 후반기 출발은 지금 베스트 멤버로 가고 이제 7, 8월이 되면 이제 더위가 끝이잖아요. 그럼 체력 저하가 발생할 수밖에 없을 거고 그 정도 그때쯤 되면 누굴 올릴까? 뭐 지금 당장은 말씀하신 때 떼창님 말씀하신 데 1군이 너무 탄탄하니까 퓨처스에 뭐 딱히 뭐 사실 올라올 만한 선수 다 올라왔고 또 이제 맨날 바뀌는 자리가 이제 8번 자리. 그렇죠. 예, 불펜에 8번 자리 예. 놓고 이제 그 전에 또 김광국 선수가 그 8번 자리 채웠다가 그렇죠. 예. 좀 이제 내려갔는데. 뭐 확대인 틀이 아니면 특별히 막 인아웃이 많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예. 그런 전력이긴 해.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왜 기아는 엔트리 변동이 많지가 않나요? 이제 의문을 가지시던데 꽤나 완성되어 있는 팀이니까요. 이 팀은. 엔트리 변동이 없으면 없어서 좋은 거예요. 네. 그렇잖아요. 그렇습니다. 요거 또 가볼게요. 최지웅 투수죠? 네네네. 예. 최지웅 투수가 궁금하다 하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저도 한번 들어보려고. 예. 일단 청담고 출신이고 올해 6라운드 지명자죠. 올해 6라운드 지명자고 약간 구단 설명은 유망주 픽 즉시 전력이 아니라 유망주 픽이고 고등학교 때는 뭐 48까지 던졌대요. 145 이상 꾸준히 나오고 148 던지고 대신에 이제 에이스 소리를 듣던 선수는 아니니까 그래서 이닝도 좀 적고 작년 고3 때도 몇 이닝 안 되던데 하여튼 뭐 이닝도 좀 적고 그런데 좀 나오네. 그러니까 3년 고등학교 3년 다 해봐야 40이닝이 안 돼요. 이닝도 좀 적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1군에서 좀 길게 보고 6라운드 픽이니까 길게 보고 데리고 왔는데 우투수입니다. 예. 의외로 제구가 괜찮대요 또. 걱정하던 것보다는 프로에 뽑아놨더니 의외로 제구가 괜찮아서 퓨처스 계속 지금 경기 나가고 있거든요. 나오고 있는데 지금 스피드는 140한 3, 4 정도 나온다고 하고 그러니까 고교 때는 이닝이 워낙 짧으니까 확 던지면 48 나오잖아요. 그 차이가 나오는구나. 그래서 그럼요, 나오죠. 네. 심지어 고교 때는 선발도 아니고 불펜이면 많이 던지지도 않는데 그러면 막 어림 다 해서 팍 그러면 48 던질 수 있죠. 근데 프로는 또 얘기가 다르니까 구속이 조금 빠지긴 했는데 그래도 한 143, 4 정도 나온다고 하고 제구가 생각보다 괜찮아서 확 무너지는 게임은 있을 값이라도 제구가 좀 괜찮아서 기회를 받고 있다. 뭐 근데 뭐 물론 단원 약간 선을 그으신 게 1군 올라갈 정도는 아직은 아니다. 단계가 있으니까. 그래서 키워야 할 선수로 이제 콕 찍어서 이제 열심히 이제 운영을 하고 있고 뭐 가능성만 좀 괜찮다고 하면 군대 빨리 갔다 오는 것도 방법 중에 그렇죠. 하나니까요. 예. 그래서 군대까지 좀 길게 보고 저희 04년생이에요. 1년 유급해서 1년 늦게 들어온 모양인데 나이도 엄청 어리고 그래서 군대 미리 갔다 오는 것도 뭐 나쁘지 않죠. 아니 그래서 조금 길게 보시고 근데 재고가 된다고 하니까 재고 잡기가 세상 어렵잖아요. 근데 재고가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선수는 구속 올리기도 생각보다 또 기아는 또 구속 상승은 뭐 여러 뭐 증명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의외로 6라운드에서 대박이 터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곽도교 선수가 5라운더예요. 네. 근데 투수 5라운더 경우가 많이 없어요. 그렇게까지 많이는. 신인 드래프트 너무 잘 아시겠지만 1, 2, 3라운드까지는 상수로 보고 뽑습니다. 4라운드 약간 오사무사하다? 5, 6, 7, 8, 90은 그냥 다 로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서 터지면 대박인 거지. 대박. 황동화 선수도 아마 그럴걸? 그렇게 상위 6라운가 7라운가로 알고 있는데. 네, 좀 늦었어요. 2차 7라. 네. 엄청 대단한 거 진짜. 이 분야에 근래 들어서 갑은 배재성. 아, 그렇죠.
이 분야 갑. 이 분야 갑은 이제 배재성 선생. 롯데의 1호년 2차 구라. 네. 그러니까 처음에 이렇게 앞에 들어온 거지. 그럼요. 누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 빠따는 조금 저는 달리 봐. 네. 빠따는 아예 그냥 뭐 신고 선수도 네. FA가 되는 경우도 너무는 아니지만 있는데 아우. 야수는 있는데 투수는 진짜 없어요. 진짜 하이라운드에서 없어요. 올라온 네. 선수가 진짜 없어. 야수는 그래도 야수는 좀 있어. 있죠. 양의지가 8라운드 들어와서 FA를 몇 억인데 지금. 그래, 김현수, 최은성, 지금이야 네. 뭐 최원성 선수가 좀 그렇죠. 아무튼 FA를 한 사람 아니야. 네. 예, 아무튼 투수가 그래서 5라운드 이하 밑으로 해서 올라오기 진짜 되게 드물어. 어려워요. 진짜. 네. 아무튼 오히려 그래서 얘기했어요. 5라운드 밑으로 넘어가면 대졸이 나. 투수는. 그쵸. 오히려 대졸이 나. 헐 낫지. 뭔가 네. 그래 보여준 게 있으니까. 네. 자, 아마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은 다음 3명에 대한 선수 업데이트일 겁니다.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런 건 아니고 물론 다른 얘기도 들어야지. 정혜영, 이준영, 이우성 선수에 대한 업데이트를 윤도 지나간데 그래도 네. 빨리 한번. 예. 일단 손가락에 핀을 뽑는 수술이 전이어서 손 제외하고 나머지 훈련은 다 하고 있고요. 8월, 9월 요 정도 얘기를 하네요. 그러면 저게 퓨처스에서 게임 뛴다고 생각하면 뭐 확대 엔트리 혹은 뭐 9월, 10월 정도에 1군에서 맛을 볼 수는 있겠죠. 그때쯤 9월 된다면. 정도에. 네. 그거는 우리가 1군에 언제 올릴지 모르지. 네, 몰라요. 언제 올라올지 경기에 뛸 수 있는 네. 상태 그런 것까지만 네. 우리가 알 수 있고. 아니 사지욕신이 멀쩡해야 올리니 많이 하지. 그런 상황입니다. 날카로운 코멘트였습니다. 121호님 감사합니다. 바밤바님도 너무 고맙습니다. 예. 자, 그러면 제일 궁금한 김민주 선수는 이번에 안 질문이 넣어서 없었는디? 지난번에 해가지고 이번에 뺐어요. 예. 한승택 선수는 뺐습니다. 왜냐하면 특별한 내용이 없어. 왜냐하면 최근에 더블 헤더 때 올라왔었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선수는 특별히 좀 업데이트할 내용은 아니어서 네네. 김민주 선수는 그냥 뭐 짧게 얘기하면 어깨가 안 좋아서 6월 말 정도면 된다고 했었는데 아직까지 완전하지 않나 봐요. 기록이 없는 거 보니까. 그래서 뭐 게임도 많이 없었어요. 네, 게임 퓨처스가. 자체가 많이 없었을 뿐더러 그래서 지금 당장 뭐 기록이 없는 거 보니까 그래도 6월 말 정도면 게임 된다고 했었는데 아직 아니면은 뭐 후반기에는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긴 하거든요. 특별히 뭐 뭐 특별한 뭐 없다면 복귀 첫날에 그렇게 네네네네. 발목이 돌아가는 일이 일어나지 고소하게 않아요. 다칠 줄 누가 알았겠냐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네. 그저 모르실 수 있지. 토리누리님이 또 고맙습니다. 이우성 선수에 대한 업데이트, 부상 업데이트를 해보겠습니다. 예. 이우성 선수는 뭐 이범호 감독님의 짧은 한마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라고 하셨고 그래요? 구단에 이제 물어봤는데 다음 주 중에 이제 재활군에서 이제 2차 검진을 진행하는데 오, 의외로 본인이 지금 크게 불편함은 없대요. 그때 좀 하체 쪽이었죠. 예, 예. 그 허벅지 이제 그 힘줄 부상이잖아요. 맞아. 힘줄 부상인데 의외로 크게 불편함은 없는 상태라고 하고 또 구단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재활이라는 게 사실 나성범 선수도 그랬고 재활이 첫 2주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요? 첫 2주에 관리를 정말 잘해줘야 돼요. 이때 막 여기서 삑하다가 오래 가는 경우 너무 많아요. 맞아. 그러니까 초반에 욕심낼 필요도 없고 녹심내서도 안 되고 그냥 무탈하게 초반 2주 재활을 잘해야 되는데 지금 그 단계를 밟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어쨌든 뭐 크게 불편함이 없다고 하니 호전만 된다면 재활 속도는 빨라질 수 있다. 대신에 지금 시점에서 언제 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은 결코 아니다. 이범호 감독님도 그래서 뭐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고 하신 것 같아요. 근데 며칠 안 됐구나. 얼마 안 됐어요. 생각보다 6월 28일 날 네. 부상당했었네. 일주일 됐나? 일주일 안 된 거. 근데 왜 이렇게 오래전 일 같지? 네. 한 일주일 된 거잖아요. 부상당한 지 2주 같은데 지금? 네. 체감상 이상하네. 생각보다 얼마 안 됐어요. 한 달 같다고요? 한 달은 좀 거짓말이고 2주 정도 네. 되는 것 같은데? 네. 그래서 뭐 그렇게까지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음 주에 이제 그 재검 받고 이제 일주일 됐네. 28일 날 다치고 29, 30이 야구가 없었고 네. 2, 3, 4 이렇게 봤는데 사실은 2, 3, 4 경기에는 이우성 선수의 빈자리가 느껴지지는 않았어요. 솔직히 말하면. 일도 없었죠. 네, 뭐, 솔직히 네. 말하면. 네. 다들 한 달 얘기 들어하시네. 재검 한 달.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일 느끼고 내가 한 중간 정도 느끼는 것 같아요. 네. 나 2주 정도 느꼈는데. 뭐 아주 나쁘진 않은 것 같다. 어. 네, 뭐 잘 순조롭게 재활하고 있고 검진에서 뭐 큰 문제가 없다면 재활 착착착 진행하면 뭐 올라올 수 있을 것 같다.
이게 만약에 햄스트링 찢어지고 이런 거였으면 더 오래 걸렸을 텐데 어. 그렇게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은 만약에 예.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잘 설명 드세요. 만약에 모든 게 그냥 순조롭게 확 하고 됐다면 어느 정도로 복귀 글쎄요, 시기를 예상할 수 있을까? 그 시기를 구단도 예상을 하지는 못했는데 음. 초반 2주 정도로 해서 28일부터 2주면 다음 주가 12일이잖아요. 2주 뒤가 12일이 되는데 그때부터 좀 괜찮다라고 하면 뭐 한 일주일 정도 더 걸리겠죠? 그러면 7월 하순? 아, 그러네. 네. 그럼 막 한 달 애시랑 저 처음에 나왔을 때 이제 한 달 정도 예, 본다고 예, 했으니까 예, 예. 그 정도. 갑자기? 아니 그 정도까지는 아니야. 막 단언컨대 무슨 시리즈 뭐 이거 네. 아니야 아직. 단언컨대 그걸 제가 알면 기사를 썼습니다. 본인도 모를 거야. 모르니까, 본인 예. 몸도 모르니까, 지금 예. 그건 너무 빠르고. 다음 이준영 선수가 또 내려가 있는데요. 아, 예. 이준영 선수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레디가 끝난 상태입니다. 얼마든지 올라올 수 있어요. 사실 전반기 막판에 올리려고 했대요. 아. 전반기 막판에 올릴 생각도 했는데 이범호 감독이 홀드를 걸었답니다. 굳이 부상 당했던 선수긴 한데 부하가 걸리거나 할 수 있으니 굳이 뭐 무리시키지 말자. 후반기부터 쓰자라고 해서 뭐 스탠바이는 끝난 상태고 그냥 올리면 돼요. 올리면 되고 이제 이범호 감독의 결정만 남은 상태입니다. 그렇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 시간을 하면은 좀 그래도 생각보다 기아 구단이나 또 이범호 감독이나 막 쓰지 않는다니까요, 막 선수를. 굴리는 구단은 아니라는 생각 진짜 네. 많이 해요. 네. 저는 이 시간을 통해서 그러니까 진짜로 진짜로 그 좋습니다. 1등 하는데 이렇게 욕 많이 먹는 감독도 참 아니 근데 또 그런 것도 있어. 보면은 온건하게 응원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 사람들의 문제는 뭐냐면 팬들의 문제는 없을까? 소리를 안 내 이 사람들은. 뭐 그렇긴 하죠. 소리를 안 내. 네. 왜냐하면 이를테면은 갤럭시 쓰는데 네. 뭐가 불편하게 세게 있는 사람이 인터넷에 글을 올리지. 그렇죠. 잘 쓰고 있는 사람이 갤럭시가 정말 편하고 너무 좋은데 이런 생각 안 하잖아. 아, 그냥 뭐 휴대폰 고장 맞아요. 안 나고 네, 좋아 맞아요. 탕탕 던져도 네, 되고. 네, 네. 기아라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그리고 말씀드렸죠. 수가 많으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아프다 그러면 난리가 난다고. 그래서 구단이 보수적으로 이렇게 스탠스를 취하는 것도 어느 때는 이해도 가고 언제는 좀 짜증나기도 하고 그래요. 뭐 얘기를 아예 안 해주려고 해 아무것도. 도대체가. 그래서 제가 만들었습니다. 아예 이 프로그램을. 진짜. 그래도 예전에 비해서는 많이 좋아지고 있어요. 아, 그럼요. 경기장에 바로 누구 뭐 다쳤습니다. 뭐 이런 것도 메디컬 리포트도 띄우고. 어쨌든 이준영 선수는 스탠바이가 끝난 상태다. 뭐 콜만 하면 올라온다. 네, 그렇습니다. 대망의 그다음에, 마지막 예. 정혜영 선수입니다. 네, 일단 구단에서는 사실 올해 5년 차잖아요. 5년 차 그동안 좀 불펜 투수는 어느 시점에도 부하가 걸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 시기가 왔다라고 보고 있고 그러니까 검진을 복수의 병원에서 크로스 체크를 했는데 부조적 손상 이런 건 아니고 그냥 많이 그러니까 누적된 피로로 인한 염증이다라는 결론이 나왔고 재활 올스타 브레이크 이후 바로 복귀는 힘들 것 같고요. 원래 애초에 지난주 토요일이면 1일인가요? 며칠이죠? 지난 토요일이요? 예. 29일. 29일. 네. 29일인가 30일인가 그 정도 시점에서 캐치볼을 하려고 했대요. 정혜영이. 일주일 뒤에요. 그러면은 처음 애초에 부상이 22일, 예. 21일 이때거든요. 그러니까 상태가 나쁘진 않았다고 생각하는 모양인지 오. 캐치볼을 하려고 계획을 세웠었대요. 근데 그걸 이범호 감독이 막았답니다. 이범호 감독이 막아서 그냥 쉬어! 이렇게 해서 올스타 브레이크 끝까지 공 안 잡게 지금 하고 있대요. 그러면 이번 주 1월까지가 되겠죠? 올스타 브레이크가 1월까지 월요일 잡으면 뭐 내일 모레까지 가겠지만 그러니까 지금 그냥 아예 푹 쉬고 후반기 때 캐치볼 들어가는 걸로. 후반기 때 캐치볼 들어가면 이상 없으면 불펜 던지고 라이브를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실전까지 겪는다고 하면 대략적으로 이렇게 넘어가면 7월 20일 정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복귀를. 1군 복귀를. 네. 현재 스케줄상. 네. 그 7월 대충 하순이 되겠죠? 7월 하순이 될 텐데 뭐 아픈 선수 굳이 뭐 억지로 캐치볼 하고 뭐 그럴 이유는 없잖아요. 뭐 선수 본인은 이제 의욕이 있으면 할 수 있는데 천만다행이다. 어깨니까 그 사실 경기 중에 어깨 아프다 그러고 내려온 거잖아요. 이제 우리 또 트라우마가 있으니까. 네, 저도 그때 광주에서 보고 있었는데 하는데 내려오길래 아이고 어떡하냐 싶더니 그래도 이제 크게 아주 큰 부상은 아니라고 하니 천만다행. 그런
그래서 뭐 큰 부상이 아니니까 일단 대기하고 있다가 좀 괜찮네 캐치볼인데 구단이 막았고 이번 주 근데 본인은 완전히 불편함을 못 느끼나 보네. 그런 것 같아요. 캐치볼을 본인이 하려고 네. 시도하는 걸 보면. 네. 그래서 일단 이번 주까지는 공 안 만지고 그냥 쉬어라가 됐고 그리고 후반기가 시작되면 아마 캐치볼 시작 이 과정을 밟을 계획입니다. 그게 뭐 문제가 없이 계속 진행이 된다면 7월 하순 20일 이후라고 20일 정도라고 했으니까 조금만 더 기다리시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행입니다. 다행입니다. 올스타전 못 나온 게 좀 아쉽죠. 주제 또 이제 팬투표 1인데. 이게 올스타 투표할 때랑 또 오늘 퓨처스 올스타전 이렇게 볼 때랑 선수들한테 엄청 즐거운 일이구나 이게. 그럼요. 예, 그런 생각이 또 확 들더라고요. 체감이 오늘 되더라고 오늘. 안 나가고 싶어하는 선수도 있긴 하지만 그래요? 나가면 또 잘 놀아요. 얘기해 보면 또 약간 네. 피곤해하는 사람, 네. 뭐 사람은 다르니까. 쉬고 싶지 자기들도. 쉬고 싶고 가족들하고 여행도 가고 싶고 한데. 동기부여가 또 다르지. 막 네. 오늘 전해드릴 내용은 이상 전달 끝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저희한테 보내주실 게 있으면 빨리 이제 또 보내주시고 예, 마지막으로다가 뭐 이제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직접 질문하고 싶으신거나 뭐 그런 게 있으면 빨리빨리 하세요. 그러시고 슈퍼노바. 오늘 퓨처스 거기 올스타에 이제 이승민 선수 그 라뱅 이병규 선생의 아들 SSG에 있더라고요. 적통 망아지. 그래서 망아지 그 이렇게 인형 이렇게 달고 나와서 이렇게 쳤어. 나중에 보세요. 예. 이병규 스토커치 환하게 웃는 모습 잡히길래 와이프분과 함께 오셔서 카톡으로 너무 환하게 웃으신 거 아닙니까? 카톡 보냈더니 즐겨야지 이러더라고. 그러면 얼마 있다가 보도자료 띵 나왔고 퓨처스 감독으로 간다고. 본의 아니게 실수를. 이군의 수비 코치가 새로 왔어요? 누가 오셨나? 그건 모르겠네. 대개는 그러면은 그거를 내는데 보도 자료를 네. 저는 처음 듣습니다. 저도 처음 듣는 것 같은데. 그 정도 되면은 대개는 보도 자료 내는데 회사에서 단체 관람 가려면 어떤 루트로 구단과 접촉해야 되나요? 그러네. 그것도 어디다 물어봐야 될지를 모르겠네. 제일 만만한 게 구단 운영팀인데 일단 아리까리하고 어사무사할 땐 구단 홍보팀에 전화하시면 됩니다. 구단 홍보팀을 우리가 전화번호 어떻게 하죠? 구단 대표번호로 전화하면 어떻게든 연결이 돼요. 구단 그냥 대표번호에다 네. 전화해서 내가 이렇게 저렇게 네.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냐? 네. 그렇게 물어보면 연결을 해줄 겁니다. 네. 올스타전 시간 내일 올스타전 가시죠. 네. 비 예보 있던데 이거 비가 안 와야 되는데 일단 지금 인천 문학동 날씨에 지금 시점에선 비 예보가 없어요. 그래요? 네, 흐린 걸로나만 나와. 뭐 아까 한 2시간 전에 본 거니까 그 워낙 또 요새 실시간으로 또 바뀌니까. 모르니까 인천 문학동 날씨로 한번 해보시면 근데 인천 문학 뭐 인천 날씨보다는 요 날씨 그냥 눌러보시면 아까 그대로구나. 19시쯤 비가 온다고는 되어 있는데 19시 20시가 되게 많이 잡혀 있네. 저때 이제 강우량이 얼마나 되느냐가 중요할 것 같고 요즘 유니폼 디자인이요? 저 무등산 유니폼 너무 이쁘던데. 무등산 유니폼을? 네. 저도 뭐 나쁘진 않은데 저는 새로운 시도들 좋아하는데 네. 이제 최근에 온라인상에서는 회색 유니폼에 대한 이제 이미지가 거의 최악인 상태거든요. 이렇게 지난번에 그 사직에서 난리 버거지가 나서 그래서 근데 저는 회니폼 되게 이번에 좋았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디자인 자체는. 근데 이제 워낙 사람들이 그래서 저 그냥 이 워딩은 그냥 한번 쓸게요. 다 질문에 다 그걸 써놔서 회니폼 언제까지 입을 거냐고. 내가 질문에선 뺐어요. 그걸 구단한테 내가 물어볼 수는 없잖아. 그건 너무 짜치는 질문이니까. 그러니까 그게 지금 기아랑 롯데랑 삼성이랑 이번 뭐 헤리티지 시리즈 뭐 이렇게 뭐 삼성이랑 롯데는 클래식 시리즈라고 하니까 그래서 올 유니폼을 자꾸 입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당시 그 유니폼이 좋아 보이긴 하던데. 아니 뭐 근데 싫다라는 네. 거는 여러분의 감정이니까 또 네. 디자인에 대한 평가니까. 네. 근데 이제 그래요 뭐 이제 그만 어차피 입을 일 없어요. 네. 내가 봤을 때는 그리고 끝났어요 이벤트 기간. 건빨 선수들 개 싫어합니다. 그래요? 너무 더워. 새로 나온 것도? 까만 바지니까. 새로 나온 것도 그렇대요? 네. 개 더워요. 선수들 한여름에 게임 뛸 때 베이비 파우더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이렇게 확 뿌리고 나가요. 바지 이렇게 벌려갖고. 그 정도로 땀이 나는구나. 네. 일반 유니폼 입어도 그런데 까만색 더하지. 그게 저 배드민턴 쳐서 하는데 그거 이제 뿌리거든 여름에. 그거 해야 이제 안 미끄러 나거든. 땀 많이 나서.
안에 땀 차고 이러면 그때 막 땀띠 나고 막 난리 나고 하니까 막 베이비 파우더 왕창 뿌려놓고 나고. 아 그러면은 그래요. 여름에 안 입으면 되지. 뭐 다른 그렇긴 하죠. 여름에 안 입으면 되지. 그러고 보니까 그거 여름에 안 입는 것 같은데 한여름에는 최대한 아닌가? 찾아봐야 되겠네. 좀 찾아봐야 되긴 하는데. 그 예전 선수들은 죽는 거야. 옛날에는 그 소재도 더 그지 같았는데 솔직히 까놓고만 해서. 지금도 유니폼 소재가 그렇게 그렇게 막 기능성은 아니라 갖고 덥대요. 그렇게 덥대요. 그냥. 옛날에는 리그에 그게 좀 다르잖아. 지금 리그 순위 격차 봐요. 게임차. 게임차 봐. 게임차. 18시즌 동안 9번 우승입니다. 외우기 쉬우시죠? 제가 항상 종종 말씀드리는데. 외우기 쉽잖아. 그래 올해 못했네. 어이씨 뭐 내년에 하겠지. 뭐 그럼 됩니다. 최근에 기아는 취재 언제가 됐어요? 그때 광주 정혜영 선수 이거 이렇게 된 날 그때 광주 있었고 그때 이제 이범호 감독이 되게 이제 그 질문에도 한 번씩 올라오는데 투결을 누가 하나요? 라는 질문이 이제 우리는 늘 궁금한 영역이긴 한데 그 뭐 투수- 취재가 가능해요? 투수 교체가 건의하고 감독이 오케이 하는 거 아닐까요? 근데 물어본 적이 혹시 있으세요? 또 감독들한테? 특별히 물어본 적 잘 없는 것 같아. 왜 안 물어보냐면 결국 책임은 감독이 지는 거라서 그래요. 뭐 어떤 질문? 트레이드는 글쎄요 지금 시점에서 조성호가 핫해서 그렇지 다른 썰들도 막 돌긴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약간 뭐 분야, 뭐 내야, 야수 쪽, 내야 쪽도 있고 근데 뭐 기아가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냥 이제 전체적으로. 네, 돌고 있는데 트레이드가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죠. 밖으로 흘러나온 썰은 다 빠그러진 거로 생각하시면 되고 이미 빠그라진 썰. 네. 뭐 예를 들어서 하나도 중견 수익이 그렇게 시끄러웠는데 결국 빠그러진 것도 이제 특정 팀이랑 성사 직전까지 갔다가 자빠진 거고 그런 게 좀 있었고 제2구장 경기 제2구장이 있나요 기아가? 없죠. 없죠. 군산상고랑 이제 상일고죠. 군산이 NC 그러니까 지금은 살아났지만 NC 연고지로 들어가면서 지금은 기아가 2구장으로 쓸 곳이 없죠. 전주가 새 구장을 전주가 지은 다음에 기아 타이거즈한테 요청을 하고 기아가 그래요라고 해야 이루어지는 거니까 엄청 먼 미래에 2035년 40년쯤 마무리는 집단으로 가지 않을까 싶네요. 지금 뭐 누구를 하겠다 콕 찍어서 말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니까 집단으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주 긴 시간이 필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집단으로 가면서 운영을 할 것 같고요. 제 생각입니다. 어떻게 할지 뭐 현장에 후반기 시작하면 지금 이제 올스타 브레이크고 해서 후반기 돼 봐야 또 알 수 있는 부분이라 가서 취재가 되면 말씀을 드릴게요. 아마 기사 나오겠죠? 나올 거고. 헐렁헐렁하게 이제 설명하지. 그렇죠. 뭐 이야 누가 합니다. 이렇게 하진 또 않으니까. 예. 투수 코치가 있는데 저건 뭐 이례적인 건 아니죠. 이례적인 건 아니고 수석 코치가 투수 출신이다. 그럼 투수 쪽에 또 관여하긴 하겠죠. 하긴 하겠지만 어쨌든 기본 그거는 이제 투수 코치가 해야 되는 거고 수석 코치는 이제 이 주장이 선수단과 코칭 스텝 사이를 연결해 주는 것처럼 수석도 감독이랑 선수단 사이를 연결해 주는 가교 역할을 하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나는 처음 듣네. 정재영 코치가 밀려났다는 게 다수 얘기를 하는 게. 여러분들은 밀려났다? 밀려났으면 2군에 그냥 내려버리는 거 아니야? 잔류군했다가? 2군 내리고 투수 코치 시키겠죠. 근데 또 뭐 2군 감독 2군의 그 어떤 사람도 1군보다 높지 않습니다. 아니 근데 그 얘기는 나 완전 처음 듣는데. 정재현 코치가 밀려났다는 얘기는 완전 나 처음 듣는데. 그러니까 이게 아예 듣는 것도 처음인데 온라인상에서? 추측컨대 정재영 코치가 손승락 수석 코치보다 나이가 많아서 이런 얘기가 도는 걸 수도 있어요. 정재현 투코가 80이잖아요. 80. 네, 손승락이 82잖아. 이범호 감독이 81. 네. 손승락 수석이 82. 박기남 코치가 81. 네. 근데 진짜 우리랑 이제 나랑 몇 살 차이 안 나. 되게 젊은 팀이긴 하네. 저번에 진짜. 말씀드렸죠. 진짜 젊은 팀이다. 저보다 어린 감독 처음 본다니까요. 그치. 그러네. 엄청 젊어 진짜. 이 사람들 까놓고 말해서 아니 지금 일본 프로야구에 80년, 81년생 선발 투수들 있어요. 한 달에 한 번, 두 번씩 나오는. 와다 같은 애들. 예, 와다지요시요. 카더라가 아예 아니야. 뇌피셜이야 그냥 뇌피셜. 실제로 그리고 돌아가는 거 들어보면은 이제 방송에서 까놓고 얘기를 못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를테면은 상상도 못하는 일들이 있더라고. 프로야구판 돌아갈 때 들었을 때 더 깝깝하기만 해. 뭐 얘기도 방송에서 못해. 왜냐면 내 얼굴 내놓고 있는 건 나잖아. 네. 그러면 이게 그리고 크로스 체크도 안 되는 내용이잖아. 그런 내용들 들으면은 막
그 사람이 속 터져 죽겠구나. 음. 사실은 맞아요. 그런 경우 굉장히 많아. 너무 많아. 코치 진짜 뭐 너무 감독 요 많아. 네. 그리고 말썽 나고 막 이럴 때 보면은 또 아무튼 김태형 감독 기여하면 날아다니겠죠. 얼마나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을 거야. 다양하지. 선수 좋지. 좋은 선수 많지. 김태형 감독은 뭐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없는 걸 막 만들어서 육성해서 막 성장하고 이런 감독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전력 탁 지어주면 그냥 그거 막 그렇게 해가지고 막 성적 내고 이런 스타일이지. 아니 그러니까 지금에 와서 사람들이 야 이 언제 다시 올지 모르는 전력을 초보 감독을 안 치다니 시계를 거꾸로 돌이켜 보면은 그 비상사태였어. 비상사태 그때 졸지의 감독을 잃은.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나고 나서 편하게 그냥 막 말하는 거야. 카더라도 아니고 그냥 막 말하는 거야. 막 정말 참 답답해. 그러니까 세상이 참 편하겠다 싶어요. 저는 보면은 진짜 답답해. 아직은 알드레드는 좀 더 봐야죠. 그냥 보는 시간이라고 저도 봐요. 예. 예. 지금 봐야 되고. 그러니까 에지적의 교체를 염두가 뽑은 건 맞아요. 교체를 염두가 뽑은 건 맞고. 그렇지 정규직이 아니다. 예. 그는 어차피 저기 까마귀 선생님이 수술을 하기 때문에 뭐 교체까지 염두에 두고 뽑은 건 맞는데 대신 어쨌든 지금 신분은 대체니까 교체할 선수 또 찾고 있어요. 또 좋은 선수 있으면 또 바꿀 수 있습니다. 그렇지. 네. 이거는 진짜 본인이 하기 나름인. 그럼요. 자기 하기 나름이죠. 그러니까 되게 조심해야 돼. 왜냐하면 항시 어떤 일이 원치 않지만 그럼요. 펼쳐질지 모르니까. 그리고 또 왼손이라는 또 이점이 있어서 자기가 잘만 하면 그냥 무난히 교체로 가는 것도 뭐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잘한다고 하면. 리그의 좌투수 상대 성적들이 모든 팀들이 팀 OPS가 떨어지거든요. 좌투수 네. 상대가 무조건. 맞아요. 예, 확 떨어져요. 네. 확. 리그에 전체적으로 또 좌타자가 그만큼 많아졌다는 얘기기도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말씀이 맞아. 뭐 이닝을 더 먹어줬으면 좋겠다. 안정감이 뭐 내일도 더 필요하다. 다 맞는 말씀인데 진짜 리그에 씨가 마른 것 같아요. 외국인 선수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눈높이에 좀 괜찮은 만한 외국인 투수는 예를 들어서 진짜 옛날에 알칸타라, 네. 야 옛날에 린드블럼, 뭐 옛날에 헥터 이런 선수는 없는 것 같아요. 진짜.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헥터 뭐 로페즈까지 갈 것도 없고 헥터 그다음에 뭐 4, 5년 전에 뭐 알칸타라 2019, 20 뛰었던 뭐 저 린드블럼 이런 선수들은 그 당시만 해도 저쪽 나라에 그만하는 선수들이 많았어요. 메이저리그에서 굴릴 만한 투수가 부족해. 특히 선발은. 맞아. 그 여기에서 쥐어 터지던 놈들이 메이저리그 저 올라갔다고 하는 네. 꼬라지 보면은 네. 맞네. 그런 것도 있고 아. 코로나 팬데믹 이후로 마이너리그가 한 2년 노는 바람에 육성을 할 수 있는 자리가 없잖아요. 육성을 할 수 있는 자리가 없으니까 육성을 못하니까 올릴 선수가 없잖아요. 그 원래 있던 메이저리그 애들이 많이 던지고 많이 치다 보니까 다쳐. 아파. 내려갔는데 올라올 선수가 없어. 그러니까 메이저리그에서 요만큼만 괜찮으면 다 안고 있단 말이에요. 더 걷어 다시 가서 마이너 계약했어요. 40인 엔트리에 들 수 없는 앤데 들어있는 케이스 되게 많아요. 한국에서 데리고 갈라 그래도 이정료 내놔. 40인 로스터 있는 애들 이정료를 줘야 되니까. 그래 미국의 무슨 뭐 물류나 이런 것도 코로나로 인해서 그 직장이 없어지니까 집으로 네. 돌아가서 트럭을 운전할 사람이 네. 없다 뭐 이런 그 것들. 무슨 일도 있었냐면 스프링 캠프 미국으로 갔잖아요. 선수단이 타고 다닐 버스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당연하죠. 버스 운임 그러니까 렌탈료가 2배 올랐다는 거예요. 아 기사가 없어서. 네. 버스가 없대. 기사가 없으니까 버스가 없고 100만 원 하던 게 200만 원, 250만 원 한다는 거예요. 코로나가 다 지나갔는데 그 남은 상흔들이 네. 예상치 못한 데서 튀어나오는 게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이 그게 2배지. 1,000불 하던 게 2,000불 한다는데 뭐 어떡할 거야 그거를. 그러니까 선수도 그리고 시설도 생각보다 못 쓰는 게 코로나 기간 동안 관리가 안 되니까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메이저리그 구단들 쓰는 시설은 그걸 다 치고 미국 야구장이 한두 개겠어요? 근데 엄청 많겠지. 관리가 안 되니까 프로 구단들이 가서 캠프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소소하게 걸린 것들 되게 많아요. 그런데 선수가 없다가 팩트인 게 메이저리그 애들이 놔주질 않으니까 될 건 우리가 지금 교체 선수나 데려오는 선수 잘 보면 특히나 투수는 불펜 많이 될 거예요. 선발 마지막 선발했던 게 뭐 한 제임스 네일도 그렇고. 한 2, 3년 정도 된 친구들 될 거거든요. 안 놔줘서 그래요. 저 메이저리그에서 안 놔줘서. 플러스에서 이번에 두산이 데려온 선수도 나 선발 뛰고 싶은데 불펜 잡고 하니까 싫어 나 선발할래 그래서 온. 그러는 애들. 네. 또.
그러면 여기 들어와가지고 뭐 내일 패디도 그렇고 저기서 선발로 잘한 다음에 여기서 뭐 꽤 짭짤하게 계약하는 선수 자꾸 보이잖아. 자기들 입장에서도. 조던 그 친구가 발라조빅 그 친구가 2021년까지 그래, 선발. 발라조빅 이름이 독특했어. 옛날에 발라호비치라고 했던 것 같은데. 아, 하여튼 뭐 그 맞아. 캐나다 사람일 거예요. 최근 한 2, 3년 불펜 떴어요. 마이너에서도 불펜, 메이저리그에서도 불펜. 근데 2021년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그때 선발 돌았거든요. 마이너에서. 그러니까 자기는 선발에 뛰고 싶은 거지. 그래서 아직 98년생인가 나이도 되게 젊은데 한국 깎게 그러고 온 거예요. 뭐 돈을 많이 준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25만 달러. 네. 그러니까 본인의 순수히 본인 의지로 온 케이스라고 보시면 돼요. 굉장히 드문 케이스인데 서로 네. 아다리가 잘 맞았어요. 네, 아다리가 잘 맞았지. 아 맞아, 외국인 투수 이거는 또 아다리 또 맞아야 되는 거죠. 맞아야 돼요. 누가 다쳤는데 네. 아 이거 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두산은 선발을 원했고 선발을 뛰고 싶은 선수가 저기 있었고 오케이 콜 계약 탁착 자녀 시즌 잘 보여주면 내년에 두산에서 1년 더 뛰는 것도 가능할 것이고 아, 가능성이 보이면 미국에서 오케이, 혹시 야 일본에서도 일본하고 저 미국하고 수시로 여기 와서 본단 말이죠. 외국인 선수 같은 경우는 에이전트가 영상 다 확보하고 있고 항상 구단 내 세이즈를 해요. 메이저리그 구단들한테 이런 선수는 또 한 보실 이렇게 되는 거죠. 굳이 거기서 와서 안 봐도 될 것 같다 그러면 데리고 가는 거니까. 그래서 외국인 선수 시장이 어쨌든 갑은 메이저리그고 여기가 뭐 우리 써야 돼. 그래서 딱 안고 있으면 못 놔주니까 슥슥 흘러나온 애들 데리고 오는 게 불펜 데리고 와서 선발 쓰고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KBO 구단들 환장. 아까 이제 투수 외국에서 씨가 말랐단 말이 딱 맞아요 지금. 그렇다고 뭐 저 대만에서 어설프 선수 데리고 오겠어요? 안 되잖아. 그게. 대만 애들은 안 돼. 어때요? 올스타전 그 취재를 가면 어떻습니까? 올스타전 취재 아무래도 좀 취재가 좀 자유롭죠. 자유롭고 저도 올스타전 자체는 되게 오랜만에 가는데 더가웃에서 되게 자유롭게 인터뷰가 가능하고 선수들도 다 막 올스타전 하루만큼 되게 풀려 있으니까. 그래서 뭐 두런두런 얘기 이런저런 얘기 나누고 공식 인터뷰는 또 공식 인터뷰를 또 진행하니까 그것도 처리하고 올스타전이 생각보다 은근히 바빠요. 은근히 바쁜데 사실 뭐 개인적으로 딱히 재미는 없어요. 일터니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진짜 비 오면 개빡칩니다. 오, 1234님 또 감사합니다. 네. 아니 저는 기억에 올스타전이 취소도 되고 그랬던 기억인데 잘못된 기억이었더라고요. 올스타전 취소한 적 없어요. 오, 잘못된 완전히 잘못된. 퓨처스 올스타전은 취소한 적 있어요. 퓨처스 올스타전 취소한 적 생각보다 많아요. 퓨처스는. 근데 본 게임은 무슨 수를 쓰든 합니다. 무슨 수를 그랬더라고요. 쓰든. 그 네. 원년도였나? 원년 다음 연도에는 한번 취소되고 네. 취소가 된 적이 없더라고요. 비가 무슨 수를 고왔어. 쓰든 하도록 돼 있습니다. 스폰서 그럼요. 다 이건데. 맞네. 네. 매번 말씀드리지만 최선을 다해 준비는 하는데 만족스러우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다음에도 또 열심히 준비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들어주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감사합니다. 저도 다음에 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